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전일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오늘 올랐습니다. 자, 전일 이 5일선을 지지하는 이 음봉이다.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본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또 멋지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어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오늘 멋진 반등이 나와줬고, 삼성전자에 드디어 정말 가뭄의 이 단비 같은 외국인이 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참 매수가 들어온 게 뭐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쬐끔이에요. 18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일에 그런 말을 드렸어요. 음봉인데 외국인이 98,000주밖에 매도를 안 했다. 왜 매도를 98,000주밖에 안 했느냐? 매도가 합산이 돼서 나오는데 매수한 물량이 그만큼 많다. 98,000주 매도면은 그냥 거의 또이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매도한 물량도 있지만은 물론 매수가 매도보다 조금 더 많아서 18만 주가 빨간색으로 찍혔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판 것만 해도 어디냐. 외국인이 막 맨날 200만 주 300만 주씩 팔았는데 안 판 것만도 그냥 감사하다. 그럼 감사하다는 것은 올라간다. 그래서 기관이 300만 주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지난번 요 5일선 돌파할 때 기관이 샀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21선 돌파 다시 했죠. 재돌파하는 것도 기관이 샀어요. 근데 진짜로 갈라 그러면은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은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게 얘네 스타일이에요. 절대 바닥에서 안 삽니다.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 파는 애는 누굴까요? 예, 개인이에요. 왜냐면 개인은 계속 떨어질 때, 물릴 때 이게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근데 물려 있다가 이제 운 좋게 맨 밑에 이렇게 사는 애도, 얘도 맨 밑에 사는 애도 얘도 개인. 왜냐? 이날 보세요. 이날 보면 개인이 샀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개인이 무려 300만 주나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고,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파란색으로 팔아야 돼. 마이너스가 찍히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플러스 빨간색으로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 올라간다. 개인이 만약에 빨간색이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가요. 딱 그렇게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저점을 깨는데 저점을 안 깼다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저가를 항상 갱신을 했었는데 신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쌍바닥이 이번에는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정말 쌍바닥이 딱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아직 이제 한 90% 정도 만들어졌어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뭐라 그랬어요? 꼭대기 요거 여기가 얼마예요? 68,400원이라고 그랬죠. 68,400원을 돌파를 요게 빵 하면 그 올라가는 사이에 요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어요? 누가? 60일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요 초록색 선 60일선. 그 다음에 68,400원 직전 고점. 요걸 바로 직전 고점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요렇게 양봉으로 오늘 올라간 것처럼 또 빵 하고선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당장 올라갈 거는 아니지만 오늘 올랐으니까 또 좀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21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요 노란색 선 있죠? 요 노란색 선 21선. 요거를 그동안 봐봐요. 21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그죠? 올라갔다 다 21선만 맞으면 떨어졌죠? 그죠?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가 지난번에 한 번 살짝 넘었죠? 근데 이거 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봉에서 넘어야지 진짜 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봉을 봅니다. 주봉 드디어 봤어요. 주봉에서 연두색 선 있죠? 요 선을, 자, 요 선이 요렇게 가는데 요 선을 계속 타고 떨어지다가 지난번에도 못 넘고 윗꼬리 달고 떨어졌죠? 이날. 그죠? 이때. 그랬다가 요때가 21선을 살짝 넘었을 때예요. 21선을. 그랬다가 요번에 봐봐요. 진짜 넘었죠. 근데 아직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수, 목, 금, 3일은 떨어지면 안 돼. 3일만만 지켜다오.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 요때랑 똑같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때 올라갈 때 이때 누가 들어왔어요? 요거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바닥 찍고 기관에서 5일선 돌파시켜 놨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무릎이에요. 여기 돌파하면은 무릎부터는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돼요.
들어오면 가는 거고 안 들어오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왜 몰라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되지요. 자, 그래서 요 우주선 돌파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배기. 진짜 배기로 돌파하는가 안 돌파하는가 그거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거 중심선. 이게 1차 관문이에요. 1차 관문.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요 8만 원대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8만 원을 넘어가면은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원 넘어가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중심선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 중심선을 영상을 못 보시거나 중심선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중심선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대형주에서 특히 추세를 나타낼 때 바로 요 중심선을 넘냐 안 넘느냐. 자, 요 중심선을 넘어가면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중심선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바닥에서 쌍바닥 나오고 이제 60일선 돌파하게 되면 1차적인 값이 중심선. 지난번에도 이렇게 잘 가다가 올라가다가 중심선까지 가면은 못 가고 뚝 떨어져요. 이렇게 가다가 중심선 맞고 뚝 떨어져요.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선을 넘을 때 지난번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넘었어요. 이때 누가 넘겼어요? 외국인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중심선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PC하고 핸드폰에다가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보면은 중심선 만드는 방법을 자, 이렇게 모바일 버전 그 다음에 PC 버전 두 가지 버전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딱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PC 버전하고 그 다음에 요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버전하고 만드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접근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딱 설치를 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말고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을 딱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요 중심선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 그 다음에 또 요즘 급등주들까지 다 되는 선이에요. 예, 그래서 만능선입니다. 만능선 사실. 그래서 중심선이 선 중에서는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예, HTS나 그 핸드폰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어서 모바일에서도 딱 설치가 가능하게끔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딱 보내드립니다. 자, 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무료니까요. 위에 문자에 중심선이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심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잘 보시면은 자, 항상 얘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요 중심선이 매수하는 세력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세력, 파는 세력 간에 이 딱 균형을 이루는 그 딱 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이 상방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더 센 거예요? 매수세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매도세가 파는 게 더 셌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세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심선이 바로 매수와 매도의 딱 가운데 힘겨루기를 하는 데 있어서 딱 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이 중심선을 통해서 떨어진 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올라갈 때는 돌파했을 때는 떨어진 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요만큼 떨어져서 이제 중심선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올라간 폭 있죠? 이 올라간 폭만큼 요 폭이요. 요 폭만큼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올라갈까요? 여기서 요 폭만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요 폭을 그려요. 그러면은 요 폭만큼 올라가요. 그럼 요 폭만큼 올라가면은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 8만 원 전고점 12월 달에 고점 됐던 딱 그 자리가 나와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올라간 이 폭만큼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계산법이 어떻게 돼요? 정확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요렇게 봤을 때 자, 이 폭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 폭만큼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요만큼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전고점이 여기. 그
그 다음에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을 알아야 기준을 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폭을 계산했을 때 중심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라인, 여기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약 9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갔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 폭만큼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최고점입니다. 딱 여기 정고점. 이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계산이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먼 훗날에 언젠가는 가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중심선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먼 훗날 얘기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고요. 일단 지금 항상 떨어진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께 딱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보면서 60일선 넘을 때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점이었다고 그랬는데 자, 이번 주부터 자,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서 자, 이번 주 일단 외국인의 수급 한번 멋진 수급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도 요 봐봐요. 자, 요거 어서 많이 본 모양 같잖아요. 요 노란색 선이 뭐예요? 요 21선이죠? 요 21선이 싹 내려오다가 21선을 지난번에 땅 하고 요렇게 지난 금요일날 양봉으로 올렸죠. 그리고 하루 쉬더라도 요 5일선 21선을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깨니까 오늘 딱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21선을 지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21선이 봐봐요. 자, 좀 크게 봐봐요. 이제 요렇게 보면은 21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내려가다가 싹 꺾여져. 이 그림만 보면 요렇게 즉 뭐예요? 싹 꼬리를 들죠. 요런다니까. 요렇게 꼬리를 드는 모습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상승 추세로 일단 막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보니까 기관에서 들어오고 외국인이 오늘 안 팔았네. 어제만 하더라도 50만 주 팔았는데 일단 안 팔았어요. 이 SK 하이닉스도 과거에 누가 사랑하는 종목입니까? 바로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제 기관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대형주의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 자, 외국인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어디서 들어오겠냐? 저기 중심선 있잖아요. 중심선을 얘가 이제 넘게 되면은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을 또 기대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심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올라가는 중심선 돌파했을 때는 더욱더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자, 기관은 이제 바닥에서 들어왔어요. 기관이 쉴 때 외국인이 한번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는가 하고 딱 보니까 안 들어왔죠. 23,000주 조금 팔았어요. 그 대신 기관에서 한 10배가량 많이 들어왔어요. 23만 주가 들어와 주면서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빨리 전환될 수 있는 자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카카오는. 왜냐? 카카오는 요 노란색 선 21선 있죠. 요 노란색 선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아직은 카카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해줘야 된다. 하지만 최근에 기관에서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8만 원만 좀 깨지지 않고 좀 버텨주면 삼성전자처럼 쌍바닥 나오면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쭉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그랬어요. 요거 21선 요거를 넘을 거예요. 요걸 넘는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오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21선 넘으니까 올랐죠. 이번에도 아직도 좀 기다려야 돼요. 21선을 넘어야지 되니까. 그죠? 지난번에 넘으니까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넘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21선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27만 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니까. 자, 이걸 좀 크게 보겠습니다. 27만 원이 여기 있죠. 27만 원. 27만 원을 딱 지지를 하고 종가상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7만 원대에서 버티고 있는데 누구를 넘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 노란색 21선. 요 노란색 21선을 요거를 쭉 떨어지는 거를 버티고 있다. 요게 좀 내려가서 버티다가 요거를
뿅 하고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도 올라갈 수 있다. 왜?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돌파했어요? 지난번에 카카오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21선 돌파할 때 요때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외국인이 20만 주에서 30만 주 정도의 물량이면은 요 네이버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감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오늘 네이버는 35,000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보다는 좀 덜 올라간 편이에요. 하지만 27만 원을 안 떨어지고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만 버텨주면, 버틴다는 것은 곧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봐봐요. 중심선까지 정확하게 거의 다 왔죠. 이런다니까. 예, 다 왔어요. 자, 이번에도 지난번에 중심선 찍을 때 거래량 터지고 밀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60일선 안 깨니까 다시 또 반등을 줬죠. 그러면서 중심선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중심선까지 오니까 지난번에도 떨어졌듯이 밀리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보면은 오늘 5일선과 20일선을 지지하는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현대차의 지금 수급은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오늘 67,000주 조금 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는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자, 지난번도 이 중심선을 찍었고, 그만큼 이게 중심선이 돌파하기 힘들다는 거죠. 중심선도 찍었지만 다시 60일선 찍고, 자, 반등 나오면서 20일선 지켜주고 있다. 자, 이런 도지형 캔들, 예, 요런 게 바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선인데, 자, 현대차 최근에 그래도 드문드문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주가가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선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 현대차가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은 계속해서 중심선 19만 원대 중심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요 중심선을 넘었을 때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어요? 자, 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문제고, 자, 여기서 전 저점에서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첫 번째 시작했던 저점을 찍었던 자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죠. 그렇다면은, 야, 요거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항상 60일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차, 자, 이번에 한번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중심선을 돌파하는, 예, 현대차의 캔들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